아, 나는 쉽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안 순간부터, 아,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요, 겨울 시골집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오늘도 이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저와 함께 해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겨울 풍경 그리실 때 이것만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겨울 풍경 하면 눈이잖아요. 눈 쌓인 겨울 풍경. 그래서 딱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채색할 때 눈은 건드리지 말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눈은 어떻게 채색을 하느냐? 이따 채색할 때 같이 또 알려드릴 테지만, 눈은 그림자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 풍경 그리기 할 때는 이 눈 표현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새하얀 눈은 채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종종 흰색 물감을 쓰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이 눈 표현을 다 하얀색으로 칠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눈은 채색하지 않는 그 종이 그대로의 상태를 그냥 두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흰색 물감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흩날리는 눈 표현이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다가 눈 표현을 하다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뭐 종이를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때 종이는 수채화 전용지여야 어느 정도 긁어낼 때 종이가 손상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흰색 물감을 이용해서 수정하기도 해요. 여기 조금 덮어서 좀 더 하얗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만 겨울 풍경은 좀 청량한 느낌이 표현되면 좋기 때문에 이제 종이를 그대로 남겨서 깨끗한 채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특히 겨울 풍경은 절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제 스케치부터 해볼게요. 오늘 그려줄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스케치를 해볼 텐데, 자, 풍경을 그릴 때는 지평선을 그려주시던지, 뭐 바다면 수평선을 그려주신다든지, 수직 수평을 그려서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시작해 주시면 돼요. 위쪽의 여백을 좀 더 많이 남기는 형식으로 해볼게요. 자, 집에 바닥면 있죠? 여기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앞쪽으로는 이렇게 살짝, 그쵸, 나와 있죠, 집이.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간 울타리 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삐뚤삐뚤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하나씩 다 그린다기보다는 이런 뼈대들부터 좀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지붕과 바닥면의 거리도 한번 보시고, 사진을 보고 그리실 때는 조금 생략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붕을 먼저 하나 그렸어요. 집부터 한번 쫙 그려볼게요. 자, 왜 이렇게 처마 밑으로 조금 어두운 그런, 처마 밑에 이제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짚을 얹어서 이제 만든 초가집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이 쌓인 거고 그 밑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이구나 싶은 그 범위를 그냥 이렇게 정해주시고, 이따가 채색할 때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어디까지가 눈인지 이제 그런 것들. 여기 짚이 이렇게 2단으로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보여지는 그 어두운 부분들, 지푸라기 부분들, 이제 그런 거를 미리 표현만 해놓는 거예요. 이따가 채색할 때 좀 더 만져주면 되겠죠? 여기도 자, 눈이 이렇게 깨끗하게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듬성듬성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연필로 지글지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두운 부분을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실 저도 이 스케치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좀 어둡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주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울타리 이런 거 이렇게 그려주고 예전에 풍경화 그림 몇 가지 보시면은 그냥 듬성듬성 쓱쓱 그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뭐 벽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도 달려 있는데 느낌만 표현을 해주고 이런 디테일도 하나씩 넣어주시고 이 앞으로 뭔가 굴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도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런 거 눈 표현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은 우리가 칠하지 않을 테니까 눈이 쌓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리미리 이렇게 비워두기도 하고 굳이 연필로 그리지 않아도 채색할 때 이제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어디가 눈이 쌓인 곳이고 아닌 곳인지. 뒤쪽으로 약간 벽돌 담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해놓고 여기를 채우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다른 장독대라든지 그런 걸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놓고 일단 남겨놓고 다른 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있죠. 풍경화 그릴 때나 뭐 정물화를 그릴 때나 꽃그림을 그릴 때나 겹쳐질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비워놓거나 그리지 않는 거 조금 해주시면서 그려주시면 좋겠죠. 사실은 진짜 여기 뭐가 뭔지 아예 모르겠거든요. 사진이 워낙 화질이 좋은 게 아니고 작은 사진을 또 제가 나름 상상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 시골집 갔을 때에 시골집 지나갔을 때 뭐 어디 한옥마을을 갔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의 그런 느낌을 기억을 살려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을 따라서 그리실 때도 똑같이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서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서 그린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리셔야지 더 실력이 확실하게 늘겠죠? 여기는 돌 계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벽이고, 여기도 황토 벽이고, 왜 시골 가면 이렇게 뭐 고사리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여기는 바구니가 뭐 이렇게 걸려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마루예요, 마루. 마루고, 요 아래쪽으로 이제 신발 놓는 이런 용어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발 놓는 곳. 그 가서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가서 본 기억을 더듬어서 그쵸 이렇게 맷돌 같은 이렇게 넓적한 돌멩이 이렇게 여기 신발 벗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신발장이죠. 신발장. 옛날 신발장. 여기는 이제 저거
창호지 문. 근데 이거를 다 그리는 것보다 채색할 때 그리는 게 더 좋아요.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채색할 때 좀 해줄 거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장독 같은 거 있죠. 장독에 이렇게 눈이 쌓이고 요 앞에도 엄청 큰 독이 있는데 눈이 막 쌓였어요. 혼자 또 그리고 있었네요. 자, 채색할 때 그 장독을 칠해서 표현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깔끔하고. 여기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 보니까 이게 담인 것 같아요, 담. 이렇게 담에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요 앞쪽으로 이제 독이 몇 개 있거든요. 갈색 풀 같은 거. 그 지푸라기가 이제 막 적어낸 거? 요런 거 아무튼 넣어볼 거고, 나무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큰 줄기 있죠. 큰 나무 가지들, 요런 것들 위주로 표현을 해주시고, 나중에 채색할 때 이것도 이제 잔가지들, 이런 것들도 그려주면 되니까 너무 많은 스케치는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이제 아까 담이라 그랬죠? 그래서 담에도 이제 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약간 돌담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었어 라는 걸 가지고 그려봤어요. 자, 이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늘부터 채색을 할 건데요. 제가 헤랜드에서 붓을 좀 여러 개 제공을 받았었잖아요. 풍경화 그릴 때 오늘은 그래서 이 붓들을 좀 써볼 거예요. 풍경화 그릴 때는 저는 헤랜드 붓이 가장 편안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신 것들 위주로 해서 그려볼 건데 R5200 시리즈가 수채화 브러쉬로 가장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걸 보시고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헤랜드에는 이렇게 각인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각인을 해드릴까요? 이게 여쭤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물고기 아트 이렇게 각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이 각인 서비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요번 기회에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정교해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공받은 붓 중에서 이거가 되게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행용 붓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워서 들고 다니기 편리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끼워서 쓰기도 하고. 근데 저는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그리는 것도 사실은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붓들은 많이는 없어요. 이런 붓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것도 한번 써보려고요.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물을 이렇게 묻히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굉장히 물 묻히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날렵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담수력도 되게 뛰어나고. 약간 아쉬운 거는 여기 부분이 조금 거칠거칠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손가락에 굳은 살이 되게 심해요. 이렇게 맨날 잡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딱 와 신기하다 이러고 딱 잡았는데 이 굳은 살이 여기 자꾸 딱딱딱 걸려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살짝 거친 감이 있긴 한데
부드러운 사포로 한번 싹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트래블 붓의 약간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약간 헐거워요. 헐거워서 그런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바로 다 끼우면 되게 헐거워서 좀 돌아가고, 근데 막 빠지거나 그림 그릴 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고정력이 있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밀어놓고, 이게 보면은 살짝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다 끼워 놓고 살살 이렇게 살짝만 딱 빼면 딱 안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걸리는 지점, 이렇게 힘을 살짝 줘도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딱 요 지점에다가 놓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홈이 있는 건가? 아무튼 요렇게 하니까 고정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넓은 붓으로 하늘을 먼저 채색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나무까지 다 칠해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붕 있죠? 지붕 라인을 잘 맞춰서 물을 깔아주시는 거. 그쵸? 왜냐면은 이 지붕에는 지금 눈이 이렇게 가득 쌓여야 되거든요. 지붕과 여기 그 담장 있죠? 여기까지 일단 물칠을 하는데 요렇게 잘 비워놓고 물칠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붓을 좀 써볼게요. 울트라마린과 저는 블루 그레이. 저는 이 두 색깔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두 개를 좀 써가지고 하늘을 칠해볼 거예요. 이 붓이 괜찮네. 이렇게 보면은 갈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붓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싹 하면은 좀 하늘치고는 좀 뾰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펴내면서 채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을 활용해서 라인을 이렇게 좀 만들면서 해주는 게 되게 편리하네요. 요거는 좀 끝까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필이 잘 나오는 붓이 있어요. 지금 요거처럼 분모가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들. 그러니까 천연모죠, 천연모. 인조모가 아닌 천연모 이런 붓들이 부드러운 이런 분모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갈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후커스 그린이랑 그다음에 저는 레드 브라운 좀 섞어주고요. 푸른색 계열, 코발트 블루도 약간만 섞어줬어요. 요거를 뒤쪽에 멀리 보이는 이런 나무, 겨울이어도 초록색 나무는 언제나 있잖아요. 좀 빠지면 또 섭섭하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른 풍경에 나무 같으면은 여기를 그냥 다 덮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무 가지가 더 진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사이를 비웠죠. 왜냐면 어, 저기 눈이 나무에도 살짝 표현을 할 거거든요. 나무에도.
그래서 비워놨죠. 어두운 거 안에서도 더 어두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좀 밝은 부분을 또 남겨주기도 하고요. 진한 색깔을 이렇게 듬성듬성 콕콕 올려주면 또 그 부분이 이 나무의 그림자가 돼서 또 단계를 만들어 내거든요. 윗부분을 살짝 번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여기는 조금 나무를 날려볼게요. 그럼 물을 다시 한번 이 주변에, 나무를 그릴 이 주변에 물을 한번 깔아주시고, 여기도 이제 나무 안쪽 보여야 되죠? 여기 부분은 이 절구통 주변으로 잘 만져주시고, 비워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 같은 원경의 나무 표현이 되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콕콕 찍어주면 좀 더 표현이 디테일하죠. 자, 이제 여기 집 부분을 조금 그림자 표현을 먼저 해줄 거예요. 울트라마린에다가 레드 브라운을 좀 섞어줄게요. 그래서 무채색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연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색깔을 저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깔 거예요. 자, 여기 기둥 부분에 눈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왜냐? 이제 집이 이 내부는 이 초가집 안에 싹 가려져서 굉장히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표현을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좀 공간감이 좀 바로 생기니까 이런 작업을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번트 시에나를 좀 살짝 섞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계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계단 색깔을 조금 넣어 놓는 겁니다. 이런 게 굳이 수채화 기법으로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알록달록한 채색이라고 보면 돼요. 이 한 공간 안에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색을 좀 넣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이 알록달록이지 이제 여기 그림자 처리 부분이니까 막 빨강 노랑 막 이런 알록달록이 아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좀 그림자가 진 안쪽 깊숙한 느낌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쫙 넣어줬죠. 자, 그 다음에 벽돌 색깔도 좀 만들어 볼게요. 레드 브라운하고 번트 시에나를 같이 섞어줬고요. 울트라마린 섞어서 자, 눈 부분은 제외하고 칠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벽돌 부분이잖아요. 자, 벽돌 그리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칠할 건데 자, 여기도 울트라마린 컬러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밑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은 눈, 위에도 눈.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눈이 쌓여 있는 그것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쌓인 눈을 표현을 해주세요. 어떤 데는 이렇게 그쵸? 사이사이 조금 덜 쌓인 데도 있고 그쵸? 틈새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약간
바위, 벽돌 위에도 눈이 쌓였을 테고, 그런 것들. 눈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지금처럼 비우면 됩니다. 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눈이 쌓였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벽돌이었죠? 여기도 벽돌 표현을 해주면서 벽돌 표현이 아니라 일단 벽돌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면서 눈 쌓인 것 같은 밑부분에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여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딱 따여져도 괜찮고요. 조금 지글지글 거려도 괜찮겠죠? 반다이크 브라운과 녹색을 조금 섞어서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물이 좀 넉넉해야 이런 표현들이 좀 잘 부드럽게 잘 돼요. 물은 채색할 때 모자라는 것보다 특히 풍경화에서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게 낫습니다. 넘치면 덜어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부족할 때 물을 넣어주면 그때 이제 우리가 번지거나 막 얼룩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울트라마린 컬러를 이 기둥에다가 조금 넣을게요. 눈 쌓인 곳은 좀 피해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장독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장독 색칠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역광 부분 이 컬러를 울트라마린을 이렇게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따가 덮일 거기는 해요. 붓을 이제 조금 작은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는 이 집 안에 이제 조금씩 더 만져볼 거예요. 자, 어두운 부분 반다이크 브라운, 황토색도 살짝 섞어주고 여기가 이제 황토 벽이잖아요. 요런 데를 이제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할 때 막 이렇게 공간을 메우듯이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색칠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붓을 눌렀다 뗐다 하면서 붓의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채색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빈 공간도 남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채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풍경화 그림을 그릴 때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채색이 돼요. 그 색깔도 딱 정해놓지 마시고 이렇게 칠하다가 이렇게 약간 울트라마린도 이렇게 콕 찍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넣어보시면 돼요. 자, 이런 터치가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손 끝에다가 요 두 개 손 끝에다가 약간 힘을 살짝 주면서 탁탁 끊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탁탁 끊어내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탁탁 끊어내라고 탁탁탁 요게 아니라 이렇게 안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보이지는 않지만 탁탁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그 손 안에서 그걸 느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아실 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안쪽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어둡게 채워버리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아무리 그림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아래쪽은 좀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좀 빼고, 여기 있죠? 이런데 조금씩 이렇게 닦아내기도 하고, 조금 더 물기 더 빼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 넣기도 하고, 그쵸? 선 하나, 두 개 좀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비슷한 색깔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딱 고만고만한 색깔들인데 이제 팔레트에서 계속 옆에 있는 색깔들을 섞어주고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색깔 조정을 하셔야 돼요. 계단은 그냥 이렇게 붓터치 보세요. 쫙 눌러서 하나 표현. 자, 여기도 공간 하나 이렇게 싹 눌러서 하나 표현. 이런 식으로 하면 계단의 느낌이 표현이 되죠. 굳이 막 하나 벽돌 그리듯이 한 개 해서 채우고 한 개 해서 채우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빈 공간을 그쵸 라인을 남겨놓으면 훨씬 더 그 표현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냥 붓터치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툭툭 넣는 건데 이 느낌이 조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이유는 이제 저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프리하면서도 뭔가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요 느낌, 요 스냅이 딱딱 손에 익어요. 그러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요런 게 이제 탁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쇼츠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설명을 정말 정말 자세히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음,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리는 게 정말 더 편하거든요. 영상 촬영도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편집도 빨리 끝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전부터 미술학원을 이렇게 늘 다녔어요. 늘. 근데 그 뭔가 잘하고는 싶은데 왜 각자의 이해하는 속도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빨리 이해를 해서 빨리 잘하고 싶은데 그 이해가 사실은 제가 좀 떨어져요. 이해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라는 거를 엄청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두 번, 세 번은 더 연습을 했어야 됐고, 해야 됐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런 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 나는 쉽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진짜 알았어요. 그걸 안 순간부터, 아,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물론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제가 그거를 다시 내 걸로 습득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색이니까 저거를 섞으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런 색을 섞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저가 저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런 색깔을 섞어보면 어떨까? 이러고 이제 색을 섞은 거죠. 저 나름대로는 되게 시도였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혼났어, 심지어. 그러니까 혼났다기보다는, 이거 여기다 이 색을 섞으면 어떡하니? 약간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극아이라서 되게 소심하고 막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그럴 일은 아니더라고. 왜냐면, 그냥 이상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 그림을 내가 내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리고 나한테 내 그림을 네가 이제 설명을 해야 내가 이해를 잘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림을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필기를 했어요. 필기를 하고 또 그거를 그냥 필기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림을 글로 배웠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남아서 또 해보고 집에 와서도 해보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봐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입시를 해야 됐었고, 또 입시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친구들도 다 사실 경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때는 그때예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입시 미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하려다 보면은 그 즐거움도 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하지만 항상 초심을 다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늘,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다짐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간혹 저도, 음,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면 그냥 안 하기도 해요. 왜냐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쵸? 근데 안 해야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좀 잘 하셔서, 그리고 정말 안 하고 싶을 때는 진짜 막 한 보름 동안도 한 번도 그림 안 잡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정말 이걸로 즐거운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가볍지만 조금은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되게 집중되고 또 기다려지고 또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잠시 또 딴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눈을 좀 표현을 할 건데, 울트라마린에 이제 레드 브라운을 좀 섞었어요. 자, 물은 조금 넉넉하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눈 쌓인 것 같은 표현을 조금 해줄게요. 물이 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딱 되게 빡빡한 느낌보다는 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아까 우리 하얗게 비워놓은 곳 있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눈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장독에 쌓인 이제 눈 표현인데 여기도 아래쪽에 이렇게 눈 표현을 좀 해주는 겁니다. 눈은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자, 이렇게 좀 두껍게 하면 여기는 좀 더 폭신하게 쌓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표현이 되죠. 여기 안 했다. 여기. 일단 나무 빼고 나머지 것들 한번 제가 정리를 쫙 하면서 채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고 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마지막에 여기 지붕 밑을 연한 색상으로 한번 이렇게 싹 눌러주면요. 이 앞에 있는 이 기둥의 이런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확 이렇게 떨어져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담장과 요 기둥이 뭐가 더 앞에 있죠? 그쵸? 기둥이 더 앞에 있잖아요. 요런 것도 뒤에를 이렇게 눌러주면 대신에 연한 색으로 눌러줘야 이 벽돌의 무늬도 살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뒤를 눌러주면 여기 앞으로 좀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무는 제가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여기도 이제 눈이 좀 쌓인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좀 마지막까지 남겨뒀어요. 겨울나무는 조금 앙상하기도 하지만 색깔이 조금 좀 어둡죠. 울트라마린을 좀 섞어줬고 여기에 마지막에 채색하기 전에 황토색이라든지 그러니까 옐로우 오커나 로우 시에나 같은 밝은 그 황토를 살짝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어두운 컬러 안에서 약간 밝은 색깔이 이렇게 탁 표현이 되거든요. 이 나무에다가 칠을 좀 해줄게요. 로우 시에나를 조금 더 해서 눈이 쌓여있는 부분은 우리가 채색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채색을 해줍니다. 눈이 쌓여야 될 부분, 쌓인 부분에는 채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요런 데는 다 채워주는 게 이 장독 위에 눈이 더 돋보이겠죠? 이렇게 세로로 된 기둥에는 그렇게 눈이 쌓이지 않을 거예요. 요런 데 있죠? 가로로 살짝 뉘어진 곳에 이런데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붓을 아까 좀 쓰던 작은 붓으로 바꿀게요. 이런 잔가지들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을 조금 진하게 묻혀서 너무 진하게 말고요.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카드 그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겹치기 기법, 중첩 기법을 사용해서 카드를 만들었었죠. 수채화는 중첩 기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그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진한 부분은 처음부터 좀 진하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진하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어두운 부분에는 색을 쌓아서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그림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겹치기 기법 아주 쉽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니까요. 한번 그것도 꼭 보시길 바래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다시 눈 색깔을 만들어 줄게요. 울트라마린, 레드 브라운, 울트라마린 양이 좀 더 많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 많이. 자, 여기 눈 쌓인 부분에
그림자 부분 있죠? 거기다가 살짝씩 올려줍니다. 흰색 부분은 반드시 남아야 되니까 다 덮어주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자 들어가고 마무리 할게요. 좀 부드러운 붓을 써주세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매했었던 플라워 브러쉬인데요. RF 8800 시리즈입니다. 1호 붓이에요. 자, 요걸로 이제 색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림자를 요걸로 좀 넣을게요. 자, 울트라마린을 풀어주시고 물 많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레드 브라운이었죠? 레드 브라운 조금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게 청량감이 있으면서 사실 울트라마린을 그대로 쓰면 굉장히 눈이 부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드 브라운을 살짝 타주는 거고 그래서 그림자를 칠해 볼 거예요. 약간 마르면 연해질 거를 감안해서 살짝씩 물감을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집 그림자 있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 번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생각보다 좀 많아야 돼요. 자, 여기도 그림자, 장독 그림자. 한 번에 그려주셔야 되는 거. 물동이 너무 많이 맺혔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주시면 되고요. 다시 팔레트에 있는 물감 묻혀와서 이렇게 붓을 떼주실 때도 이렇게 확 떼는 게 아니라 지그시 해서 슬쩍 떼면은 물동이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 이런 식으로 딱 넘어가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절구통. 그리고 왜 발자국 표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요 색깔로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발자국 찍힌 그림자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강아지 발자국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만 콕콕 찍어도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조금 아쉬운 게 눈에 들어와서 초록색을 이걸 좀 가져와서 초록색을 조금 믹스를 해주고 울트라마린을 한 번 더 섞었어요. 여기 뒤에다가 나무를 조금 더 넣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 넘지 않게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색을 조금 연하게 물 깔았으니까 사실 어차피 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멀리 뒤에 있는 것 같은 나무 느낌이죠. 색이 연해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조금 더 앞에 있는 나무를 하나 그려볼게요. 얘보다 조금 진하게 들어가주면 되죠. 약간 소나무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삼각형으로. 뭐 약간 터치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조금 더 찍어줘야겠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터치 있죠. 나뭇잎 넣는 그런 터치들 몇 개씩 이렇게 날려주면 뭔가 느낌이 또 괜찮죠. 여기도 한두 군데 콕콕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겨울 시골 풍경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이제 시골에 갔었던 기억, 어릴 적 추억을 한번 되새기시면서 요번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컬러링 키트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하셔가지고 조용하게 영상 틀어 놓으시면서 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달력 이제 일정이 나왔어요. 이제 12월 중순쯤이면 이제 달력이 도착을 합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달력 판매는 이제 아마 12월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컬러링 키트 이벤트가 사실 끝나거든요. 이번 할인 기간에 컬러링 키트를 구매하셨던 분께서 다음 달에 이제 다시 또 재방문하셔서 달력을 주문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선착순에 한해서 제가 또 이번 달도 구매하시고 또 다음 달 달력을 또 구매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물을 드릴 기회가 왔고요. 또 그 기회도 같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종 모양 클릭하셔서 알람 받으시면 저와 매주 이렇게 알차게 수채화 공부를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